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핏 이런 거는 뭐 침 뱉는 거고, 더블 페네트레이션 이중삽입 거기랑 항문이랑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집중해서 즐기는 것들이거든요. 일반 커플 사이에서 시도하기에도 조금 그런 거, 이런 걸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플레이를 하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속이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꽤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BDSM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성 커플이든 동성 커플이든 어느 한쪽이 리드를 한다든지 주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지언정 어느 한쪽이 통제를 하거나 이런 건 드물어요. 반면에 BDSM, 이 관계에서는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특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주인과 노예, 이런 역할이 주어진 상황극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BDSM, 그 중에서도 DS와 SM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 도미넌트와 서브미시브라고 하죠. 지배와 복종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하고 강압하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도미넌트, 줄여서 도미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지배를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서브미시브, 줄여서 서비라고 표현합니다. 남성이면 멜, 여성이면 팸 해가지고 멜돔, 멜썸, 팸돔, 팸섭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더라고요. 대부분 멜돔과 팸섭의 관계가 많고요. 지배하는 여성, 팸돔은 여전히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다는 모양이기도 해요. 이 돔섭의 관계는 주인과 메이드, 주인과 펫 이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한데요. 돔의 입장에서는 내가 명령을 하면 그것에 주어진 대로 따르고 다 하고 와갖고 칭찬을 해달라고 해. 그것에 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 맘대로 움직이는 노예, 펫, 인형 이런 게 생긴 느낌인 거니까요. 반대로 섭도 나를 의지와 상관없이 막 휘둘러주는 사람, 내가 그거에 이제 복종했을 때 따라오는 포상에 만족감과 기쁨 또는 흥분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오는 게 돔섭의 관계이기 때문에 항상 하드하다는 법은 없고요. 생각보다 소프트하게 그리고 젠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디스트랑 마조히스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좀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디스트, 고통을 주는 것에서 흥분을 느끼는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반대로 마조히스트,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는 피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조히스트라고 합니다. 돔섭은 지배관계, 신분관계,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들이라면,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는 직접적으로 내 육체나 정신에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가학적인 성향까지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사디스트와 마조히스트의 성향이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플레이로 스팽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팽킹, 찰싹 하고 때리는 거죠. 주로 엉덩이를 때리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신체 부위, 뭐 손이든 몸이든 엉덩이든 가슴이든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때리는 것, 그래서 좀 더 체벌과 훈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인데요. 지배 성향과 복종 성향이 같이 드러나는 플레이입니다. 선생과 학생 플레이라던가 부모, 엄마, 아빠 이런 데디, 마미와 그에 따르는 자녀, 그런 관계에서 주로 스팽킹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꼭 손만으로 때리니까 다른 도구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맞았으면 또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 자국 남은 거 이렇게 감상을 하면 또 코너타임이라고 합니다. 네. 돔섭의 성향과 SM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구별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반대로 아예 아무 성향이 없는 사람, 그냥 일반인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닐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조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정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를 내가 이런 성향이라고 다 이걸 좋아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 몽개 조교는 스핏 이런 거는 침 뱉는 거고, 더블 페네트레이션 이거 이중삽입 거기랑 항문이랑 동시에 그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는 일반적으로 그 상황에 집중해서 즐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상 통제를 즐기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팬티 입지 말고 출근하도록 해, 그리고 노출 자위를 해, 그걸 나한테 찍어서 보내,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도 이런 통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즐기는 거죠. 그래서 지배나 구속의 정도, 범위 이런 것들을 먼저 정하고, 존댓말을 할지 반말을 할지, 서로 호칭은 무엇으로 할지 매우 꼼꼼하게 정하고 시작합니다. 꼭 하는 게
세이프 워드를 정하는 겁니다. 플레이를 할 때 너무 집중을 하거나 이 선을 잘못 이해했다거나 하면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선을 넘어버렸다. 멈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말하는 게 세이프 워드입니다. 그 상황을 잠시 진정시키고 중단해서 좀 쉬었다 가는 느낌으로 장치를 만드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멈춰, 그만해, 하지마, 살려줘 이런 단어들을 무시하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단어를 말했음에도 막 다뤄주는 것에 흥분하다 보니까 그 말은 멈춰설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굉장히 생뚱맞은 단어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냉장고라든지 아몬드라든지 그런 걸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아까 바닐라라고 소개했죠. 이런 분들이 플레이를 하면 반드시 성적인 걸로 이어진다 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꽤 늘었어요. 일반 커플 사이에서 시도하기에도 조금 그런 거, 이런 걸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플레이를 하네? 그래서 좀 속이고 접근을 하는 경우가 꽤 늘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이런 것들이 꽤 무분별하게 올라와 있는 편이고 성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접촉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근데 바닐라랑 만나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성향자는 그 이상을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이 플레이에 환장을 해가지고 섹스를 목적으로 갔으니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향자는 속은 거죠. 그래서 강간이나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판사님들 성향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성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 조금 낮으셨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라는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판사님들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향자들이 세이프 워드까지 정해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선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억압한 것, 이런 것은 강간이 맞다라는 판례가 요즘 점점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로 성향자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먼저 공부, 그리고 이해, 무엇보다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BDS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